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수증기 곡선 구름과 강수 2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습도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상대 습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잘하면 뭐 구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 습도가 나오죠? 상대 습도. 자, 아까 편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편을 만들었던 거. 상대 습도는 아까 편 만들었을 때, 그렇죠. 처음에 기온 적었고, 기온 옆에 포수 적혀 있었고, 포수 밑에 상대 습도가 적혀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또 한쪽 편은 어디였어요? 기온 대신에 있을 점 온도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증기량. 근데 현수하고 같은 말이 절대 습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기온 쪽에 이렇게 편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온이 달라지면 포수가 달라질 수 있고, 포수가 달라지면 상대 습도도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증기량하고 절대 습도는 같은 말이니까 이 두 가지가 변하면 있을 점 온도도 변하고, 있을 점 온도가 다르다는 말은 이 두 가지가 또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끼리 관계되고 얘들 셋치가 관계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습도가 아니에요. 절대 습도는 그냥 공기 중에 공기 1kg 속에 수증기가 몇 그램, 그럼 정확하게 딱 몇 그램 딱 이렇게 찍는 게 절대 습도예요. 그래서 공기 1kg 속에 수증기 몇 그램, 그건 절대 습도하고 결국 현재 수증기랑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습도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현재 수증기량이라는 표현만 이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상대 습도는 상대적인 거예요. 포수분의 현수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 그러면 단위가 퍼센트 단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배워도요 대략 감으로 탁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포화 수증기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딱 봤을 때 자, 만약에 요 지점이 있어요. 요 A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A 지점의 상대 습도는 과연 얼마일까요? 찍어보세요. 대충 찍는 거예요. 자, 이만큼 차면 100%라고 한다면 딱 반띵이잖아요. 100% 반띵이면 몇 퍼센트? 50%가 되는 거예요. 왜? 포수가 이만큼인데 포수에 비해서 현수가 반인 거예요. 포수가 100이라면 얘가 50인 거죠. 100분의 50 곱하기 100 하면 50%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 자, 이만큼 가 있어요. B 지점은. 그럼 B 지점의 상대 습도는 딱 봐도 대략 한 80% 가까이 되죠. 70%, 80% 되죠. 그죠? 숫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눈대중으로 봐도 꽉 차면 이만큼인데 그에 비해서 요만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눈치껏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를 봤을 때요.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100%가 되더라도 겨울 날씨 100%가 자, 겨울에는 상대 습도가 100%가 돼도요. 실제로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온도가 높죠? 높은 온도에서 80%만 돼도 현수가 아주 많아요. 실제로는 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의 습도가 높으면 그냥 습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기온이 높은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때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기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왜 막 온몸에 막 땀이 차고 이렇게 그죠? 끈적끈적거리고 그럴 때는 서로서로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상대 습도의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상대 습도의 변화라. 상대 습도의 변화는요, 아까 했지만 상대 습도는 바로 기온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요. 자, 하루의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래쪽에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하루를 보면요. 자, 요번에는 이 세로축을 기온이라고 봤습니다.
이쪽은 시간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새벽녘에는 기온이 낮다가 낮에 기온이 높아지고 다시 떨어집니다. 요게 이제 뭐에 대한 거예요? 기온에 대한 거죠. 하루 동안의 기온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기온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온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 자, 기온이 높아지면 포수가 커지겠죠. 현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현수는 변함이 없는데 기온 때문에 포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포수가 커진다는 말은 분모가 커지니까 상대 습도 값은 어때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자, 기온이 높아지잖아요. 자, 여기 100%였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점점 갈수록 상대 습도가 어때요? 작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그림을 반대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상대 습도는 반대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온하고 상대 습도는 반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온에 대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상대 습도는 반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을 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있을 점은 별로 변함이 없죠. 있을 점은 현재 수증기량과 관계되니까 비가 안 온 다음에는 현재 수증기량이 잘 안 바뀌어요. 비가 안 왔는데도 정 바꾸고 싶으면 호스 들고 나가서 막 공기 중에다가 물을 뿌리세요.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 현재 수증기량이 좀 많아지겠죠? 그러면 있을 점 온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면은 있을 점은 별로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변화를 보면 기온은 낮 시간에, 그죠? 낮 2시에 가장 높죠. 그래서 기온은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반면에 습도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있을 점은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62페이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의 강의로 일단 어쨌든 2단은 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3단은 4단은 한 번씩 강의를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구름이죠. 구름은 물방울이에요. 지표 부근에서 맺힌 것이 안개, 하늘 위에서 맺힌 게 구름이에요. 그럼 안개하고 구름은 큰 차이가 없어요. 지표면, 우리가 사는 지표면, 특히 하양은 안개가 많이 끼는 동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양 강변에 가면 자주 안개가 껴요. 그렇죠? 그 전날 비가 오고 나서 다음날 새벽녘에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면 진짜 하양은 정말 안개가 차고가 선생님 차 운전하다가 몇 번이나 경험했거든요. 하양 살다 보게 되면 정말 안개가 자주 낍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제 차에는 안개등이 없을까요? 그죠?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개 속에 걸어본 적 있죠? 안개 속에 걷는 거나 구름 속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왜? 똑같은 물방울이에요. 뭐 구름은 뭐 솜니불처럼 뭐 튕길 것 같, 아니에요. 보기에 그렇게 솜니불처럼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구름과 안개가 알고 보면 똑같아요. 오히려 안개보다 구름은 물방울이 더 작아요. 더 작은 물방울들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들이에요, 구름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표현할래요?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수증기가 막 이렇게 차와지면서 이렇게 맺혔죠. 그러면 이 산 입장에서 볼 때는 지표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안개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에 떠 있으니까 구름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약간 떨어졌으면 당연히 이거는 구름이겠죠. 얘는 구름이고 이 근처에 맺히면 당연히 안개죠. 똑같은 건데. 그럼 여기는 지표면에도 돼 있고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이거를 우리는 안개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왜 등산을 가거나 높은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어요. 높은 산인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서 일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안개가 자욱한 거지만
저 산 밑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경우는 특별히 안개구름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구름 파트. 구름도 물방울인데요. 자,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 생성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구름 생성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무조건 하고 공기가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우리는 대륙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자,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면 당연히 기온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근데 기온 떨어지기 전에 설명한 게 단열 팽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라는 말은요. 열이 단절된 상태에서 부피만 늘어나는 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공기가 요만했는데 올라가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요. 그러면 누르는 기압이 낮으니까 이게 팽창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요. 열은 공급하지 않는데 부피가 늘어나니까 에너지가 소모되겠죠? 에너지가 소모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기온이 어때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피 팽창할 때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기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강,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온이 떨어지면 아까 그래프에서 봤죠, 그죠? 자, 여기 있던 것이 기온이 떨어지면 있을 점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있을 점 도달합니다. 있을 점 도달하고 있을 점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결이 시작되겠죠. 응결. 그러면 이 응결된 하늘에 있는 물방울들이 뭐다? 바로 구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성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공기가 올라가야 되고 단열 팽창에 의해서 기온이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있을 점에 도달하고 있을 점에 도달한 이후부터 응결이 시작되고 그것이 구름이다. 결국 구름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해서 총 5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그림 4개인데요? 세 번째 그림 보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는 경우하고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가는 경우하고 나누어서 생각하면 총 5가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표면이 불규칙하게 가열돼요. 그러면 지표면이 불규칙하게 가열되면요. 어떤 데는 뜨겁고 어떤 데는 덜 뜨거워요. 그럼 더운 공기는 올라가겠죠? 주변보다 더우니까. 더운 공기는 밀도가 작아져서 가볍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불규칙하게 가열된다는 것은 누구는 덥고 누구는 차고 이렇게 불규칙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변보다 내가 온도가 높으면 올라가요. 올라가면 무조건 구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산을 만났어요. 산을 만나면 자기가 어떡할 거예요? 올라가야지. 맞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를 쓸 때 보게 되면 자, 여기 공기가 있어요.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죠? 어느 시점에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를 붓습니다. 비를 다 뿌리고 나니까 산을 넘죠. 그래서 빈 구름만 두둥실 산을 넘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비가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서 연결이 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면요. 찬 공기가 먼저 밀어요. 그럼 찬 공기가 미는 경우를 한랭 전선이라고 합니다. 한랭 전선일 때 더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만들어지죠. 또 이번에는 더운 공기가 위에서 먼저 눌러요. 어쨌든 누르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더운 공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더운 공기가 먼저 밀었다고 해서 얘를 온난 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이 두 곳도 마찬가지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기압 나오죠. 저기압은 자기가 기압이 낮으니까 주변에서 공기들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몰려오면 너무 많이 모아졌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부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그럼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항상 그 날씨를 발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은 비가 세리 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저기압이라는 것은 중심부의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쭉 짚어봤습니다.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의 모양이 나와 있죠. 구름은요, 하늘, 만들어지는 높이와 만들어질 당시의 수증기의 양에 따라서, 자, 수증기가 많이 있으면 먹구름 막 만들어지겠죠? 근데 수증기량이 적으면 새틀구름 이런 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높이와, 높이와 수증기량에 따라서 구름이 한 10가지 종류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공기 상승이 수직으로 발달하면 막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도 만들어지고, 얘를 적운형, 이게 적자가 이렇게 세워지죠? 적운형 구름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수직으로 공기 흐름이 발달하지 않으면 옆으로 만들어지겠죠? 얘를 옆으로니까 청운형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으로 발달하면 적운형 구름, 청운형 구름. 생긴 모양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이름이 한 10종류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실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열대지방. 그죠? 열대지방. 열대지방은 우리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열대지방은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대지방은 지구상에 봤을 때 이 적도 부근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 지역에서는 이 병합설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병합설. 병합이라는 것은 뭉친다는 뜻이겠죠. 자, 굉장히 더운 열대지방의 바다 위입니다. 바다 위에서 햇빛이 짱짱 내리쬐니까 물이 증발하겠죠. 증발했던 물이 올라가다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어느 시점에 물방울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물방울밖에 없어요. 작은 물방울, 큰 물방울, 수많은 물방울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방울들끼리 합쳐져요. 합쳐지면 물방울들이 합쳐지다 보면 커지겠죠. 커지면 무거우니까 떨어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뭉쳐져서 떨어진 거를 병합설이라 그러고, 이게 더운 지방에서 이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해외여행 이런 데 가보면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은 갑자기 한 번씩 비가 쫙 쏟아지는 경우 있죠. 그런 비를 우리는 특별히 스콜이라고 합니다. 스콜. 그래서 이 스콜이라는 비는 이 병합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춥지는 않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기회가 있어서 이 스콜이라는 비를 봤는데, 와, 정말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추운갑다 싶어서 손으로 대봤는데, 그래도 비니까 뭐 그렇게 안 춥고 뜨끈뜨끈하고 이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춥습니다. 그죠? 괜히 또 선생님이 따뜻하다고 했다고 또 외국 여행 가서 손대보고 참내 속았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죠? 선생님 욕하지 마시고 미리 고백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따뜻하고 이러진 않아요.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병합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위도 지방에서는 빙정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빙정설. 자, 빙정설은 물이 증발하잖아요. 그죠? 증발하다 보면 위에서는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는데요. 근데 중위도 지방이다 보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자, 여기서 보면
0도씨가 되는 경우하고 영하 40도 나와 있죠? 영하 40도 이렇게 됩니다. 팍팍 떨어지죠? 오, 온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좀 높잖아요, 아직까지.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작은 물방울만 있는데 0도와 영하 40도 사이에는 영하로 내려갔으니까 물방울이 존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체 상태에서 바로 얼어버립니다. 선생님 방금 물방울이 언다고 안 그랬어요. 기체가 바로 얼어버려요. 수증기에서 바로 얼음 땡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땡 되는 거예요. 왜 그죠? 그 손만 대면 왜 얼음 땡 대가 쫙 되는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죠? 있죠. 그 여자분.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빙정이라고 해요. 빙정. 그리고 여기 물방울이 있는데 이 물방울도 그냥 물방울이 아니에요. 과냉각된 물방울이에요. 과냉각된 물방울. 언제 얼음으로 바뀔지 모르는. 지금 막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방울로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겨우 버티고 있다가 이 빙정이 돌아다니면서 이 물방울들을 터치 하겠죠? 그러면 이 빙정 뼈다귀에 터치할 때마다 이게 칙칙칙 붙겠죠? 그러면 그게 눈꽃송이처럼 만들어지죠. 정말 이 눈꽃송이는 이 세상에 내린 모든 눈 입자 합자 한 개가 모양이 다 달라요. 똑같은 눈꽃송이가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동안에 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절대로 똑같은 모양은 하나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정이 물방울과 합해지면서 물방울끼리 합해지는 게 아니고 빙정이 관행각된 물방울을 터치하면서 칙칙칙 해서 눈꽃송이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는 눈이잖아요. 그죠? 그 만들어진 눈이 내리다 보니까 0도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온도가 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녹아버리겠죠? 이 눈이 녹아서 내리는 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를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비는 주로 이 빙정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입니다. 그러면 눈이 내리니까 차갑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 꼭대기에서는 빙정밖에 없습니다. 그럼 빙정만 있으면 터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는 잘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주로 만들어지는 곳이 이 부분이에요. 0도씨하고 영하 40도 사이에서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내려오다가 녹으면 그게 바로 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은 빙정설에 의해서 비가 만들어집니다. 저런 비는 맞고 나면 되게 춥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비 맞고 들어오면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왜? 몸에 묻은 물이 증발하면서 몸의 체온을 빼앗아가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 맞고 들어왔을 때는 빨리빨리 옷을 갈아입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네, 좀 장시간 수업이었지만 두 번 만에 끝낸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3단원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